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40회입니다. 아까 전에 김혜숙 씨와 3회를 찍고 했는데, 오늘은 경매사 유통론 다시 142페이지 142페이지를 다시 찍겠습니다. 아까 전에 너무 시간이 쫓겨가지고 유통론을 좀 빨리 나갔거든요. 이제 일반 시장 이론입니다. 지금 일반 시장 이론. 일반 시장 이론은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이란 어떤 제한이나 서비스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고,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는 추상적인 기구나 조직을 시장이라고 한다. 추상적인 기구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시장 보면은 노량재 수산시장 이렇게 하지만, 논리상으로는 구체적 장소도 포함되지만 추상적인 기구나 조직을 시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완전 시장과 불완전 시장으로 나누는 중에 완전 시장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농가나 어가가 많거든요. 기업의 수가. 그리고 나서 기업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이 가격 지배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고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력도 있지만, 그래서 가격 순응자 업세턴서라 그랬네요. 순응자고 있잖아요. 진입의 자유도 거의 없습니다. 주요 경쟁 수단은 가격으로 경쟁합니다. 가격을 무조건 내릴 수는 없죠. 자기 원가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행동도 보면은 특별한 게 없지만 지금은 많은 광고를 하고 있죠. 지금은 수산물 쪽으로 완전 경쟁을 이론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완전 경쟁에는 조건이 붙지만, 또 하나 정보가 완전히 공유된다면은 한 시장에는 한 가격입니다. 일몰일가라고 합니다. 자, 그것까지 제가 앞에 김혜숙 씨가 강의 찍을 때도 찍었지만 그 얘기를 못 해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다음에 이 지금 강의를, 김혜숙 씨의 강의를 3개 찍은 거를 강의를 먼저 하고 나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 개는 1538회는 지금 강의가 올라갔습니다. 모의경매 2차 하는 식으로 올라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농수산물은 완전 경쟁 형태다. 그리고 정보가 완전히 공유된다면은 일몰일가 법칙이 따른다. 이게 완전 경쟁입니다. 자, 불완전 경쟁에는 독점적 경쟁과 가점 독점이 있습니다. 가점이란 것은 삼성, LG 이런 게 이렇게 큰 기업이 몇 개가 나누어 있죠. 가점이랍니다. 독점은 하나입니다. 가점이지 보통 우리가 대기업들이 많죠. 자동차도 여러 기업이 있고. 자, 독점적 경쟁도 있고요. 독점적 경쟁 같은 건 미장원이나 식당, 주유소, 약국을 말합니다. 기업의 수는 많지만 가격 지불력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왜? 미장원의 위치에 기술 이런 거 따라서. 그래서 진입장벽은 어느 정도 자유롭지만 자기 기술이나 스킬이나 자본이 없으면은 미장원 식당도 함부로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 경쟁, 제품 차별화 같은 광고를 많이 하면서 하는 것이 독점적 시장입니다. 자,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경쟁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형성되고 정보가 전달되고 자원이 배분되어 이루어지는 장소를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일반 시장의 개념 같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는 추상적인 기구나 조직을 시장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형성, 그 다음에 정보 전달,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 것이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장에는 우리도 보면은 수산물,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차별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은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코스트는 같아도 상이한 시장, 상이한 고객에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윤극대를 위한 전략이었죠. 이게 이제 가격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에는 개인별 가격 차별과 그룹별 가격 차별과 시장별 가격 차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가격 차별로 나누어집니다. 저 가격 차별의 조건은, 자, 요건이 되겠죠. 조건은 시장 지배력을 판매자, 의가나 농가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수요군으로 쉽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고 나서 이 물건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이 불가해야 됩니다. 조건이. 상이한 시장 사이에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상이한 시장 사이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달라야 합니다. 시장 분리 비용이 가격 차별의 이익보다 작아야 되겠죠. 분리하는데 비용이 더 비싸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런 게 가격 차별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유행은 개인별 가격 차별, 개인별. 판매자가 저하에 대해 소비자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 수준으로 계속 상이하게 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끔 보통 그 구멍가게라든지 또는 과일 파는 데 보면요. 밀감 20개, 30개에 만원, 2만원 하잖아요. 차별화가 가능합니다. 자주 오는 개인한테는 몇 개를 좀 더 준다든지 이런 것도 차별화할 것이고, 또 그룹별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손님에 대해서는 차별적 가격을 정하겠죠. 10명, 20명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로 많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고 있는 이중가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3차 가격 차별, 시장별 가격 차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뭡니까? 국내 자동차와 외국 자동차가 가격이 다르다. 그게 이중 가격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보가 빠른 사람들, 외국에 자주 가는 사람은 똑같은 차를 외국에서 사가지고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래도 가격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된답니다. 지금은 관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중 가격제를 가지고도 외국에서 차를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이 세금이 더 많이 내가지고 별로 혜택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서 차를 많이 안 들어온답니다. 자, 그게 이제 일반 시장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이론의 가격입니다. 수산물, 농산물의 가격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과 가격 형성. 수요 공급의 법칙이란 경쟁 시장에서 제한의 시장 가격과 거래 수량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법칙을 수요 공급 법칙이라 합니다. 경쟁 시장입니다. 제한의 시장 가격과 거래 수량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일정한 가격이 정해지는 법칙을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 합니다. 즉 하나의 제한에 대한 수요량은 그 제한의 가격이 높으면, 그러니까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있거든요. 디맨드는 우항, 서플라이는 우상입니다. 그 하나의 제한에 대해서 수요량은 그 제한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게 수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자, 농산물, 여기는 수산물로 되어 있지만 농산물, 수산물 가격 형성의 특성입니다. 농자가 붙이면 거의 같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가격은 경쟁 가격이고, 농산물 생산자가 다수이고 영세 생산자 비율이 높습니다. 결국은 공동 판매라는 개념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영세한 생산자, 어가 농가이기 때문에 수협이나 농업 또는 공동 판매 쪽으로 시스템을 돌려줘야만이 판매하는데 코스트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공동 판매가 많이 연구가 되고 실제적으로도 직거래 같은 데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고
공산품에 비하여 계절 변동도 크고 덩치라든지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자, 농산물 수산물 가격의 특징입니다.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적어 가격 변화에 대해서 비탄력적입니다.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인도하는 가격의 기능을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가격의 특성은 그 가격으로 정보 전달, 배분, 자원 소득의 배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도 이 정도까지 지금 천천히 설명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치켈의 금이접 이론입니다. 에치켈의 금이접 이론 같으면은 일단 외워야 될 거는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이렇게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 책입니다. 제 책 있는 거 보여주고 남 책은 뭐 보여주면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워야 될 거는 달력적, 비달력적 이런 개념을 외워야 되는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기울기는 작을수록 달력적입니다. 그래서 수탄수 이렇게 저도 어디 강의할 때 이런 걸 좀 들은 것 같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공급은요 비탄력적이겠죠. 그래서 수탄수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이렇게 됩니다. 수렴적 변동이 뭐냐면요 디맨드 곡선과 서플라이 곡선이 있는데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비탄력적일 때 쉽게 말해 기울기가 디맨드보다 서플라이가 가파릅니다. 가파를 때 군행순환이 점점 결정 가격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밖에서 이 그림이 계속 금매집이 안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수렴형입니다. 오므라드는 형태가 에치켈의 대표적인 금이접 이론입니다. 물론 금이접 이론에는 수렴형과 발산형과 순환형 있습니다. 물론 에치켈의 조건은요 시차입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 가격과 공급 간에는 시차에 의한 가격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144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보면요 2018년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랐으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가격이 올란 거에 대해서 의아한 농민들이 많이 잡겠죠. 양식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2019년도 물건이 많이 내릴 겁니다. 시장이 많이 풀겠죠. 시장에 출하를 하겠죠. 그러면은 또 가격이 내립니다. 그러면은 양식업자나 농가에서는 뭡니까? 가격이 내렸어? 그러면은 많이 생산 안 해야지 하면서 다음 연도, 올해 2020년을 계산하겠죠. 그런 농산물과 수산물의 공급 간의 시차에 따라 가지고 흐른다는 전제입니다. 또 하나, 계획된 생산량과 실현된 생산량은 언제나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한다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수요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절대값이 같을 때 가격은 일정한 폭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절대값이 같을 때는 일정한 폭으로 진동 그리고 발산 그러니까 계속 돕니다. 이런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가정이 금이접 이론은 시차가 있다. 그리고 계획된 생산량과 실현된 생산량이 언제나 동일하다. 이런 조건 등이 보입니다. 자, 수렴형에 대해서는 서플라이 곡선이 디맨드 곡선보다 비탄력적이다. 서플라이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즉각 반응할 수 있다. 반응한다. 그 다음에 가파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시분해서 사무만 올라도 그러니까 수요자, 소비자는 수산물, 농산물을 안 산다는 전제입니다. 그만큼 민감하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농산물의 수요라는 겁니다.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입니다.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동안 사람들이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의욕입니다. 실현된 게 아닙니다.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가
니즈가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실현된 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학 용어니까 실현된 게 아니고 구매하려는 욕구. 유랑 개념, 일정 기간, 사전적 개념, 요수의 개념, 실질 구매력 보유 이렇게 됩니다. 일정 기간의 유랑 개념이고 플로 유랑 개념이고 저랑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입니다. 구매 의사등이 있으니까 사전적. 그리고 나서 요수의 개념, 실질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산물의 수요 법칙은 수산물의 수요는 수산물 가격에 반비례합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항합니다. 우하항, 디맨드 곡선. 그러니까 가격이 높으면은 수요량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한다. 그게 수요 법칙입니다. 수산물 수요는 가격에 반비례한다. 가격이 높으면 작게 산다. 작게 살라고 하는 욕구다. 이런 개념을 보시고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고,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가정을 깔고요. 해당 상품 가격만 변할 때 이때 수요량 변화가 수요 곡선상 그 디맨드와 서플라이 그 곡선상 위에서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근데 수요의 변화는요, 해당 상품 가격만 아닌, 그러니까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불변이다는 전제가 변합니다. 소득이 변했다든지 소비자의 입맛이 변했다든지 고급화됐다든지 이런 변화가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해서 고급화됐으면 더 많이 사겠죠. 이런 거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해당 상품의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 변화를 말하며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지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멀어지면서 수요가 많이 늘은 거죠. 그러니까 원점에 가까우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 변화의 요인은 가격 외 요인으로 소비자 소득 수준, 금방 했죠. 연간제 가격 변화, 물가 상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상대적 크기로 나타납니다. 크기입니다. 탄력성은 독립 변수 변화율분의 종속 변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이 중립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독립 변수 1% 변할 때 종속 변수가 몇 프로 변하는가가 트릭서티 탄력성입니다. 비탄력성이라는 것은 0과 1 사이에 트릭서티 ED가 있는 겁니다. 비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 수요량이 변화율이 작답니다. 수요량의 변화가 작은 게 비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수산물은 가파르지만 뭡니까? 필수품입니다. 따지고 필수품은 가격이 오른데 가지고 우리 집에 고등어가 10마리에서 먹는데 가격이 올랐대서 한두 마리는 줄일 수 있어도 절반을 줄인다. 이건 힘들 겁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 수요량 변화가 크다. 이게 이제 탄력적은 사치품들입니다. 사치품은 가격이 변하면 안 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변화가 가격 변화에서 수요량 변화가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이다. 그리고 나서 재화 종류별 상대적 탄력성은요,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비탄력적이지만 일반 재화는 공산품 탄력적입니다. 사치재가 탄력적이고 필수재는 비탄력적입니다. 대체재가 많으면은 탄력적이고, 왜 대체재는 다른 사버리면 되니까요. 작을수록 비탄력적입니다. 다용도로 사용하고 하는 것과 비다용도 사용하는 것도 탄력적과 비탄력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서 지출 비중이 높은 경우 공산부는 그렇죠. 그 세탁기 이런 것은 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부 같은 것은 그 세탁기가 100만원 하다가 200만원 올랐어요. 안 삽니다. 그냥 뭐 힘들더라도 뭐 이렇게 손으로 빨래를 빤다든지 이런 이론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소득의 지출비용이 낮은 경우 농산물, 수산물이죠.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더라도 그렇게 막 줄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이제 우리가 그 물을 많이 사 먹잖아요. 조금 지나면은 물값이 지금이 싸지만 그 싸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물값이 더 올라도 우리는 물을 안 먹을 수가 없죠. 굉장히 우리는 그 필수제일 겁니다. 그럴 때는 비탄력이 안 되겠나. 뭐 여기는 소득의 지출 비용의 비중이 낮은 경우 수산물, 농산물은 비탄력제를 했지만 그러니까 소득이 100만원인데 수산물 뭐 고등어 사는데 뭐 만원밖에 안 든다. 예를 들어갖고 그러면은 그 만원에서 15,000원 올라가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소비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구매자가 소득이 변할 때 당의 수산물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합니다. 소득 1% 변하지 수요량 몇 프로 변하는가? 이게 소득의 탄력성입니다. 소득의 탄력성은 우등제, 열등제, 중간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우등제는요, 소득이 향상되면요, 정상제나 우등제 같은 그 보통제, 상급제 같은 거는 수요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탄력성 값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치 같은 거 비싸서 잘 안 먹거든요. 뭐 참치가 한 마리에 뭐 300g 신선한 냉장 참치가 뭐 1월 5일날 일본에서는 20억에 그 경매가 됐습니다. 그런 거는 보통 서민들은 먹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득이 올랐어요. 사 먹겠죠. 그게 우등제입니다. 열등제는요, 소득이 올라가면 안 먹습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소고기와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우등제는 쇠고기, 열등제는 돼지고기 하는데 저는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경제학 이론적으로는 소득이 높아가면 소고기를 많이 먹는답니다. 그리고 열등제 같으니까 소득이 높아지면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 먹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열등제는 소득이 높아갈수록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다. 중간제는 변화가 없으니까 제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수요의 고차 탄력성입니다. 고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연간 상품의 가격, 독립 변수가 변할 때 당의 농산물, 수산물에 대한 수요량은 종속 변수는 얼마큼 민감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고차 탄력성입니다. 상품 종류별 고차 탄력성은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독립제가 있습니다. 대체제는 두 제한을 바꿔 소비해도 만족의 차이가 없는 제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지금 연간 상품이 올라갔으면 라면을 얘기할게요. A 라면이 하고 B 라면이 비슷합니다. 회사는 달라도. 근데 A 라면 올라갔어요. B 라면 먹죠. 그러니까 만족의 차이가 없는 경우는 고차 탄력성은 대체제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보완제는 서로 소비할 때 만족이 커지는 겁니다. 뭡니까? 커피와 프림입니다. 또는 커피와 설탕. 그러니까 보완제는 그러니까 하나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안 사겠죠. 그러면 다른 것도 안 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독립제는 서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빵입니다. 빵. 이렇게 되고요. 농산물, 수산물. 이제 수산물 앞에 농자를 넣어도 됩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은. 우리는 수산물로 경매사다 보니까 농자를 많이 뺐습니다. 제가 편집을 할 때, 적을 때. 자, 농산물, 수산물의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이유. 자, 그렇습니다. 수요, 디맨드. 수산물의 사치품이 아닌 생활 필수품이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 겁니다. 소비 비중이 낮습니다. 왜? 왜냐면 월급이 100만원인데 쌀이라든지 수산물은 한 10만원 밖에 안 들잖아요. 그럼 10분의 1이다.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보고요. 대체제 종류가 많지 않다. 네, 그래서 비탄력적입니다. 대체제가 많으면 바로 갈아타면 되는데 그렇게 쌀의 대체제는 뭐 어제 라면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 그리고 고등어의 대체가 뭐죠? 참치인가요? 아닌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징어의 대체는 낙지.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대체재 종류가 많지 않다. 공급 측면 서플라이. 생산의 수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수산물 같으면은 바다의 기후, 태풍 이런 것도 많이 걸립니다. 양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뱀장어 같은 거는 치어를 들어와서 렙토세파루스 그러잖아요. 뱀장어가 6개월이 지나야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됩니다. 그런 얘기. 자, 공급 측면. 가격 변화에 대한 생산 증감의 신수성이 났어. 왜? 실제한 시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HK입니까? HK의 거미줄 이론 같은 거는 1년 전에 계속 계획을 짜고 올해 계획을 짜고 실현이 된다 했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적용은 하지만 실상적으로 1년 전보다도 한 6개월 수산물 같으면 양식하는 시간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래서 HK의 이론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생산 증감이 함부로 못합니다. 아무리 가격이 강어가 양식을 하는데 강어가 올랐어요. 그러면 바다가 강어를 잡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 양식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1년이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가격 등락 시 공급 증감의 반응이 늦다. 똑같은 말이죠. 그지? 그래서 농산물, 수산물에 대한 그 특징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공급은 유랑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수요 개념이고, 농수산물 공급의 법칙에는 타조건에 동일한 경우 농산물에 대한 공급량은 가격에 따라서 정비례합니다. 가격이 높으면은 뭐 하여튼 공급 올라가겠죠. 가격이 높으면은 서플라이는 우상해버리죠.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왜? 생산자는 많이 잡아 팔겠죠. 하락하면 어가라 농가는 많이 줄이겠죠. 이게 수산물의, 농산물의 공급 이론입니다. 공급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곡성은 일반 공산품에 대한 이론과 거의 유사해집니다. 왜 수산물이 공급곡성이 일반 공산품하고 PLC,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하고 같냐? 지금은 가공을 하도 기술이 많으니까 가공이 정밀화되고 고도화될수록 일반 공산품하고 동일하게 보는 것이 교수들 이론입니다.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공급선상에 우상 이동한다, 이런 내용만 하나만 보고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은 합니다. 공급 변화의 요인은 생산 요소 코스트의 가격 변화, 재무비, 노무비, 직접비, 간접비가 있겠죠. 연간자의 가격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공급의 변화가 생깁니다. 공급의 변화는 아까 공급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상에 이동한다 그랬죠. 공급의 변화는 가격 외에 생산 가격에 상승함으로써 공급선 자체의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뭡니까?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변한다든지 기술이 발전됐다든지 그러면은 우상하는 것이 오른쪽으로 또 이동합니다. 자체가. 그러면은 공급의 증가가 되어버리죠. 우측으로 수평 이동하고 하는 것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수가 있는 증가. 그러니까 정수가 아니고 증가네요. 자, 이 정도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면을 계속 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껄끄러운 파트고, 그렇지만, 지금 금방 설명했듯이, 수산물의 경제이론이 우리 지금, 수품사라든지 경매사 할 때 가장 짜증나는 파트입니다. 제가 천천히 지금 거의 30분을 한 것은, 일반 시장 이론, 안전 경쟁, 전제 조건, 일모일가, 정보가 같다면은 이런 식으로 시장, 그 다음에 농산물, 수산물의 가격 이론, 그 다음에 HK의 거미줄 이론, 그 다음에 거미줄 이론의 요건,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리고 탄력성,
독립 변수 변화율분의 종속 변수 변화율, 그 재화 종류별 탄력성 종류, 수산물 수요 소득 탄력성, 그 다음 소득의 탄력성,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우등제, 열등제, 중간제, 그 다음 수산물 수요, 농산물 수요의 고차 탄력성, 연간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종속 변수인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측면과 농산물의 수산물의 공급 측면의 특징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수산물의 공급 이론이 있고, 공급의 법칙이 있고,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공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는 가스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148페이지 금리적 이론까지 오늘 다 했네요. 금리집 이론, 그리고 공급, 수요 공급 이론까지도 했네요. 제가 지금 저도 머리가 아직 안 들어가갖고 지금 이거는 좀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거 할 때 다시 올리기를 하고, 1540 펜은 142부터 시장론부터 금리이론, 수요 공급 이론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 때는 농산물의 마케팅 쪽에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경매사와 수품사에 대비를 하고 유통론에 148페이지를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